겨울만 되면 유독 감기를 달고 사는 분들 주변에 꼭 있죠? 근데 또 신기하게 누구는 겨울 내내 멀쩡하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뭘까요? 만약 그 해답이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바로 내 몸에 꼭 맞는 건강 비결에 있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결과는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이게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방어 시스템, 그리고 이걸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온 고대의 지혜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이런 방어력을 정기, 그러니까 몸의 바른 기운이라고 불렀어요. 이 정기가 튼튼하면 외부의 나쁜 기운, 예를 들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겨울철 건강의 핵심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바로 이 정기를 어떻게 강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모두의 정기가 조금씩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상의학에서는 사람을 4가지 체질로 나눠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마치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어야 제일 편한 것처럼 면역 관리도 맞춤형이어야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내 체질은 뭘까? 그리고 나한테 딱 맞는 겨울철 공강차는 과연 뭘까?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 테요. 아마 아주 흥미로우실 겁니다. 먼저 태음인부터 볼게요. 태음인은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한 편이라서 기침이나 가래, 목 아픔 같은 목 감기에 자주 걸리는 타입이에요. 이럴 땐 도라지차가 정말 좋습니다.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점액 분비를 활발하게 해서 가래를 사겨주고 목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다음은 소양인입니다. 이분들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 감기에 걸렸다 하면 고열에 몸살까지 심하게 앓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박하차가 그야말로 제격이죠. 박하의 그 서늘한 성질이 몸에 열을 식혀주고 또 상쾌한 향이 머리까지 맑게 해주니까 초기 감기를 잡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소음인은 소화 기능이 약하고 몸이 좀 찬 편이에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줄줄 흐르거나 코가 꽉 막히는 코감기를 앓고 입맛도 뚝 떨어지기 쉽죠. 소음인에게는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생강차가 최고입니다. 생강이 소화도 높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여기에 계피를 살짝 더하면 몸을 덮이는 효과가 2배가 돼서 추위에 약한 소음인에게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인, 이분들은 폐 기능이 워낙 강해서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죠. 비타민C가 풍부한 모가차는 피로도 풀어주고 평소에 면역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태양인이 사실 굉장히 드문 체질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국인 10,000명 중에 서너 명에 불과할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희귀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체질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체질에 딱 맞는 차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체질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주 특별한 약초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오미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이 5가지 맛을 모두 품고 있는 신비한 열매죠. 옛날 동의보감 기록을 보면 오미자가 폐를 보호하고 잦은 기침을 먹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오미자의 효능이 현대 과학으로도 속속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한 동물 실험에서는 오미자 추출물이 근육 성장 지표를 무려 4배나 높이고 골밀도는 최대 300까지 높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기 예방을 넘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근손실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약초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고 알고 먹는 것들 중에는 사실 좀 주의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한방차나 약재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한 재료가 어쩌면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약방의 감초라는 말의 주인공 감초입니다. 모든 약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지만 때로는 이 감초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어요.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해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섭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초가 문제를 일으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감초의 단맛을 내는 성분이 우리 몸의 특정 호르몬, 코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둘째, 이 호르몬 때문에 우리 몸이 나트륨과 수분을 꽉 붙잡게 돼서 몸이 붓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동시에 우리 몸의 근육과 심장 기능에 꼭 필요한 칼륨은 몸 밖으로 막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수분과 염분이 쌓여서 혈압이 높아질 수 있고요. 칼륨이 부족해지니까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심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죠. 특히 이 내용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특정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감초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제나 특정 이뇨제, 그리고 디곡신 같은 신부전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이 감초를 함께 먹게 되면 칼륨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가속화돼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겨울철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요? 핵심만 딱딱 집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건강 관리를 위한 핵심 4가지입니다. 첫째, 내 체질을 먼저 파악하는 것. 둘째, 내 몸에 맞는 허브를 선택하는 것. 셋째,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과 혹시 충돌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새로운 걸 시도하기 전에는 꼭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묵은 지혜가 어떻게 현대인의 면역력을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많은 고대의 지혜들이 현대 과학의 눈으로 그 가치를 증명받을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겨울나기를 응원합니다.